이거 왜 이렇게 커? 오. 그런 걸 배웠는데, 와,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제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뭐야.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얘들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왜 일어나는지 알아? 어허, 이 친구들 무서운 친구들일세. 예? 야, 근데 이게 10대, 20대에서도 발병률이 매해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대. 아까 그 엘리베이터. 야, 봐봐. 이게 뭐냐면, 봐봐. 이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결국 뇌로,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멈춤으로 인하여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멈춰버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근데 얘네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 혈관에 수축도 있겠지만 이 안에 이러한 것 여러 가지 막 지방들이 쌓이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 혈액들이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 혈액 안에 산소가 담겨져 있고 영양분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면 끝이 나는 거지. 그지? 근데 또 이런 것들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에 대한 수축뿐만 아니라 혈전이라는 게 있대. 혈전이라는 게 뭐냐면 혈액이 응고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큰일까지는 안 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큰일이 이제 나잖아? 그러면 골든타임이 몇 분이 이게? 5분, 30분, 3분. 야, 30분이면 좋겠다, 야. 근데 4분이래. 4분 정도래. 그래서 4분까지는 실패를 해서 만약에 의식이 돌아왔어. 우리 뇌와 심장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됐어. 그러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대. 근데 4분이 지나가면서 6분, 그리고 이제 10분, 점차 10분까지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뇌와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시 숨이 돌아와도 마비가 된다거나 혹은 10분이 넘어가면 뇌사 상태에 빠진다거나 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들아 항상 어떻게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4분 전에 우리가 CPR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CPR 하는 법 다들 알아? 네, 알죠. 어떻게 하는 거야? 심장. 그래서 이게 또, 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게 다르더라. 이게 우리 여기로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 명치를 누르면 일단 죽는 거고, 명치에서 한 세 손가락 위에, 그래서 여기 가슴 정중앙. 근데 심장은 우리 어디 있다고 하지, 보통? 근데 여기를 누르지 않는 이유는 이 가운데가 심장의 뼈가 부러지지 않고 최대한 잘 버티면서 심장에 마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데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막 누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팔로 그게 아닌 거 알지 다들? 허리 그치? 써야 됩니다. 이렇게 팔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몸에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거야. 근데 이게 누르는 게 누르고 떼는 게 아니라 계속 압박이 된 상태에서 더 누르는 거래. 그래서 그러니까 1분에 약 120회. 그러니까 1초에 2회 정도씩은 계속 리듬을 타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돌아온대. 그래서 다들, 근데 뭐 이건 이거고,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즘에 막 떡볶이,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 혹은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뭐 치킨, 막 이런 것들. 사실 우리 나이 때는 뭐 회복이 빠르잖아. 회복이 빠르니까 괜찮은데, 뭐 그런 거 좀 많이 먹고 하면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쌤도 요즘에 좀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운동도 잘 요즘 못하고 밥도 맨날 밤에 가서 야식 시켜 먹고 막 이러니까 듣는데 막 섬뜩했어. 막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래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자, 그럼 우리 한번 기말고사 벌써 또 시작이네. 야,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지?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해버렸어. 자, 얘들아, 우리 기말고사 이제 시작해서 쌤이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정도만 짚어줄 건데, 저번에 쌤이 OT 했던 거 기억나니? 너희들? 뭐 기억 안 나지 뭐. 그지? 기억 안 나. 자, 이제 한 바퀴 다시 돌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알 거야. 맞지? 자. 우리들의 등급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쌤이 한 명 한 명 등급, 너희들 다 튀어가지고, 그때, 그때 대화 못 해봤잖아. 난 그날 기다렸는데, 1대1로 이야기할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들의 목표는 만점이야. 맞지? 이제 만점 향해서 달려야 될 거 아니야. 뭐,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한 번만 다시 짚고, 그다음에 본문 1 빠르게 나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가장 첫 번째, 우리 뭐가 되어야 돼? 기본. 해석이 되어야 되겠지. 해석이 안 되면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못 읽으면 생각도 못하고 문제도 못 풀지. 그치? 그럼 해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항상 클리닉 시간에 뭐 해? 단어 테스트 보지? 그치? 귀찮지만 맨날 보잖아. 맨날 쌤 이거 써야 돼요. 이거 그냥 객관식으로 내주면 안 돼요? 상당히 번거로운 시간들이지만, 그지? 우리 단어 테스트. 사실, 내신이면 특히나 더더욱이나 중요성이 올라가 60%를 차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법, 즉, 문장 구조를 명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되어야 일단은 모든 유형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다.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두 번째가 있어. 뭘까? 우리 공부했던 한번 과거를 좀 생각해볼까? 기주야?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해석을 했어. 그럼 그 지문에 대해서 뭘 또 해야 돼?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 그럼 분석을 한다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데? 주제. 그렇지. 와, 미쳤다. 자, 얘들아. 주제를 파악해야 돼. 주제를 파악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쌤이 모의고사도 그렇고 문제별로 난이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그 난이도의 레벨 1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였어? 내용일치, 안내문, 도표 이와 같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어. 그지? 그래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레벨 1까지 듣기 다 풀면 몇 등급? 5등급이지. 그 다음에 평가원이 그리고 도래울고 2학년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아. 동일해. 레벨 2에 해당되어져 있는 난이도. 문제가 뭐야? 대의 파악.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다. 주제, 제목, 요지, 요약문과 같은 문제 유형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의 지문에 대한 주제를 한 문장으로 너희들 요약할 수 있니를 레벨 2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 해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지문에 뭘 뽑아내야 되는 거야? 주제를 뽑아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쌤이랑 기말고사 대비할 때 집에 가서 본문 복습할 거 아니야. 해 안 해? 진짜 해? 자, 그럼 본문 복습을 할 때 해석 내가 잘 되나?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두 번째 단계인 주제야. 내가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뭐지? 주제가 안 나와. 그럼 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럼 대입항 유형들 잘 맞출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주제. 그래서 레벨 2에 해당되는 대입항 유형들 다 맞추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만 잘 해도 3등급은 일단 따놓은 당상이야.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해야 돼? 여기 힌트야.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3에 대한 유형이 뭐였지? 간접 쓰기, 순서 배열, 무관한 문장, 문장 삽입과 같은 애들.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한 4당 정리. 너희들 꼭 해야 돼. 쌤이 왜 귀찮게 굳이 여기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하면서 글에 대한 흐름을 써주겠어. 몇몇 친구들은 필기도 안 해. 필기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뭐 굳이 짚진 않아. 뭐 자기가 하는 만큼 얻는 거니까. 근데 왜 써줄까? 한글로.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왜 써줘? 그래, 흐름을 알아야 돼. 너희들이 글의 흐름을, 논리를 파악하려면 흐름을 어떤 식으로 쌤이 파악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그걸 보고 글의 흐름이 쌤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이해하셨구나가 된단 말이야. 다시 읽어봤었을 때. 봐봐, 너희들 만약에 복습한다고 했었을 때 그냥 이 지문 그대로 다시 보면 해석하고 다시 봐야 되고 해석하고 다시 봐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옆에 적어놓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한글 키워드만 봐도 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었지가
머릿속에 단 몇 분 만에, 1, 2분 만에 정리가 돼. 그지? 이거 다다시 독해하려면 너희들 몇 분 걸리는데? 3, 40분씩 걸리는데. 몇 배야? 2, 30배는 공부의 효율이 올라가잖아. 맞지? 자, 그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막 내가 정리한 글의 흐름, 논리성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끊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여기 1번부터 한 3번까지는 결국 글에 대한 도입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필자가 말하는 게 이런 내용을 말했던 것 같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 뒤에 4번부터 뭐 해결책을 말하는 것 같네. 그 다음에 한 6번쯤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끝내네 등과 같이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4단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 순서 배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 왜? 내 머릿속에서 사고했으니까. 맞지? 외운 게 아니야. 우리는 뭐 한 거야? 사고한 거야. 내가 생각한 건 시험에 나왔었을 때 한 번에 풀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내용에 대한 4단 정리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레벨 3까지 그럼 했지? 그지? 3까지 했어. 레벨 3까지 했으면 이제 뭐가 남았어? 레벨 4가 나왔어. 레벨 4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 뭘까? 빈칸. 빈칸. 그렇지. 또 삽입. 때릴 수도 없고. 의미 추론. 자, 의미 추론, 함의 추론. 그래서 빈칸, 그 다음에 함의 추론. 또 뭐가 있어? 우리 어휘 문제. 그치? 문맥상 쓰인 이런 문제들.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paraphrase야. paraphrase. 같은 말, 다른 표현이라고 하지. 그치? 같은 말, 다른 표현. 그래서 빈칸 추론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푼다고 했지? 앞에 나와 있는 문장,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여러 가지 문장들 중에서 랄랄랄라 말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딱 뚫려 있잖아. 그지?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려면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앞에 A를 고려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가 일단 위에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래야 그 A에 이어져 있는 정보 B를 같이 파악해서 아, A 같은 말이네. 같은 말 다른 표현, 같은 말 다른 표현, 같은 말이네. 아, 같은 말 다른 표현, 같은 말 다른 표현,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해서 여기 이게 들어가야겠네가 된단 말이야. 빈칸 추론, 함의 추론 다를까? 함의 추론은 그냥 여기를 어떻게 한 거야? 빈칸을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냥 써놓았을 뿐이야. 빈칸이나 함의 추론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아. 문제를 풀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paraphrase 쌤이 여기 1번부터 10번 정리할 때 얘들아 이거 결국 이거랑 같은 말 아니야? 이거랑 이거 결국 같은 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왜 말하는 거냐면 이런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 너희들의 사고를 먼저 던져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 자, 이러면 끝날까? 마지막 5번째. 뭐 한 거야? 눈 마주치고 뭐 하는 거야, 둘이? 자, 5번째 뭐 하는 거야, 우리? 이러면 끝나? 아니지. 뭐가 남아있어? 어법이랑 서술형 남아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법이랑 서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어법들은 쌤이 여기서 정리해주지. 그치? 그래서 그것들 잘 체크해 두시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어법, 고난도 어법 플러스 주제를 담고 있다면 그게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문.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5가지에 대해서 매 지문마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럼 몇 점이야? 만점인 거야. 그래서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란 뜻이야. 머릿속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할 때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체크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적을 시간 줄까? 네. 핸드폰으로 찍을래? 네. 핸드폰으로 찍어 그럼. 잘 가. 이거 손을 못 찍어? 나 왜? 너 선생님 찍어. 미안, 죄송합니다. 오케이 됐지? 뭐야 아직 끝 완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번 기말고사는 저번 중간고사랑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채워서 잘 한번 공부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점수 좀 더 올려보자. 이번에 중간고사 어땠어?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어요. 쉬웠어? 쉬웠던 만큼 등급 네, 망했어요. 처참하던데? 이번에 99점이 2등급이니? 네. 와. 아. 이게 말이 되냐? 그치? 그러니까 이 참 힘들단 말이야. 3등급이 몇 등급이, 몇 점이니? 90점? 나? 94점이죠. 94야. 그래서 90이 컷이야? 못 낳는 거야? 3등급? 그러면 89부터 4등급이니? 그러니까. 맞아? 80점 후반까지 4했던 거 같아. 맞아? 뭐 하여튼 뭐 그쯤이겠지. 결국에 한 객관식 한 두세 개 틀리면 이제 끝장난다는 거야. 그지? 4대로 쭉 떨어진다는 거야. 나머지 유형들 다 맞춰야 되고. 얘들아, 객관식 두세 개라는 건 객관식에서 쌤이 가리고자 했던 킬러 유형들 2개, 3개 정도는 다 맞춰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사실 우리 너희들 뭐 해석하고 뭐 주제 파악하고 여기서 막 골골대지 않잖아, 우리. 지금. 결국엔 여기까지 간 다음에 나의 사고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끌어가느냐. 그 싸움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법 잘 맞추고 서술형 잘 맞추는. 다들 암울해지네, 표정이. 괜찮아. 잘 해보자. 이번에 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 1부터 나가 봅시다. 본문 1. 본문 1, 2 최대한 빠르게 좀 빼볼게. 2개 다. 자, 가봅시다. 자, culture reflects our lives. 우리의 삶을 반영한대. 얘들아, 쌤이 항상 첫 문장부터 뭘 잡는 게 중요하다? 소재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문화라는 소재가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견해가 나오는 거지.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구나.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As a part of culture. 이 문화의 일부로서 cultural heritage, 문화 유산이요. gives us, 우리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준대? 우리 과거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소속감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은 뭐야? Our history겠죠. 우리들의 역사에 대한 소속감을 주는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문화를 문화유산으로 구체화했네, 필자가. 그치? 문화유산으로 구체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유산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대? 역사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소속감까지 우리들에게 준다더라. 그럼 뭐야? 문화유산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구체화된 소재에 대해서 지금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 어렵지 않아. 자,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왜 우리가 try to restore 뭐 한대 얘들아? restore 체크해 두세요. 단어. restore 무슨 뜻이야? 복원하다. 이 5과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restore 체크, 복원하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이유입니다. When it is damaged. 그것이 손상됐었을 때. 여기서에 나오는 it은 뭐야? 문화유산이겠죠. 그렇구나. 이러한 역사 지식을 제공해주고 속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이 마이너스가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복원을 하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복원이라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이 세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또 하네요. 자, 네 번째 가볼까? 자, conservation science. 얘들아, 여기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또 등장하네. conservation 하고 우리 별표 쳐두세요. 자, conservation이란 건 무슨 뜻이야? 보존이지. 보존. 오케이? 보존. 그래서 보존과학은요, is one way of, 얘들아, preserving도 우리 체크. preserving이라는 게 우리 무슨 뜻이야? 유지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문화유산이라는 걸 복원을 하든 부서지면 뭐 보존을 하든, 그렇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conservation science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보존 과학, 보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오케이. 자, it is a study. 이것은요 연구인데요. 무엇에 대한 연구야? The care, 돌보는 거래. 그지? And protection, 보호하는 거래. Of 무엇에? Cultural works. Cultural works라는 건 문화의 일들이니까 문화재.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얘들아, cultural work 무슨 뜻이라고? 문화재. 문화재. 자, 문화재의 보호와 돌봄에 대한 연구입니다. through 뭘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면 요거는 뭐야? 보존과학. 이신 보존과학이죠. 그럼 보존과학에 대한 정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 보존과학의 뭘 이야기해? 정의를 이야기한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 자, 이 문화재를 보존과학이 어떻게 해야 돼? 돌보거나 보호해야 되지. 플러스인 결에 단어가 등장해야 되는 거 알겠니? 여기 만약에 어휘 문제로 반이어, 마이너스, 뭐 destroy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 앞에 it 잡아냈고, 그치? A 잡아냈잖아. 빈칸 추론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을 할 때 봐봐. A라고 잡아냈어. 그럼 보존과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preserving 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럼 cultural heritage 무슨 말이야? 얘랑 같은 말인 거 느껴져? 그지? cultural heritage나 cultural works는 같은 말이잖아.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나. 그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레벨 4 문제 유형 풀려면 사소하지만 우리 지금에서는 사실상 너무 쉽게 읽히잖아. 그치? 다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막상 시험 들어가면 또 애매하다고. 맞지? 그래서 지금처럼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넘어가서 6번. 그래서 our group, 우리들의 그룹은요, has a lot of interest.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in the combination of heritage and science. 이 유산과 그 다음에 과학의 combination이라는 건 둘 같이 가는 거니까 보존과학이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그룹이 관심이 많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그룹이 보존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대. 오케이. 자, 7번. So, 그래서요. We studied. 우리는요, 뭘 공부했대, 얘들아? 보존과학을 공부했습니다. And, 그리고 looked at example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7번까지. 자, 보존과학, 그 다음에 우리 예시 살펴봤다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이 본문 1에 대한 주제는 뭐니? 보존과학이라는 소재 잡았지. 얘들아, 주제는 소재 플러스 견해야. 너희들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일단 소재 먼저 잡아봐. 키워드 잡아봐. 뭐야? 보존과학이지. 그럼 보존과학에 대해서 뭐 어쩌다는 거야? 소개, 좋아. 소개, 정의, 의 다 될 수 있겠지. 그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뭐 해준다? 보존해준다. 왜? 문화유산은 역사적 지식, 소속감을 제공해주는 좋은 거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소재와 견해 잡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어법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었어. 연수쌤이 안 짚은 거야. 자, 나올 수 있는 문제, introduction. 뭐가 나올까? 얘들아.
대입학 레벨 2 문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우리 내용 예치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1이랑 본문 2랑 혹은 본문 3까지 만약에 길게 선생님께서 교과서에서 내신다라고 한다면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야. 문맥상 쓰임 말하는 거야. 어법 문제 아니고.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본문 2. 자, 아까 예시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시가 등장하시네요. 자, part 2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case of using 보존과. 자, 1번 묵서지편이네. 묵서지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얘들아, 우리 오과 쌤이랑 조금 나갔었지? 예. 그치? 그래서 묵서지편 기억나지? 뭐 했던 건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첫 문장부터 가보자. 자, 여기 2번이라고 등장해 있는 요거를 첫 문장으로 갈게요. 자, this object, 이 제품은요, 요거는요, 사물은요, may look like, 보일 수 있습니다. trash or burnt paper. 뭐처럼 보일 수 있대? 탄 거, 쓰레기, 탄 거. 그치? 종이처럼 보일 수 있대. 얘들아, 요거 쌤이 너희들을 무시하진 않겠지만, 도레울고 말하는 거야. 도레울고 쌤들이 무시하진 않겠지만, like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look 나오면 일반적으로 형용사. 그치? 그래서 요거 정도는 그냥 체크만 해두고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묵서지편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얘가 일단은 뭐처럼 보이는데? 쓰레기나 불에 탄 종이래.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지. 그치? 묵서지편 별로 좋지 않다. 자, 두 번째 문장. 이제 however 나왔네. however 네모 쳐볼래? however 네모.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적어 보세요. 자, 얘들아, 쌤이 이 접속사라는 건 뭐라고 했었지? 기억나는 사람? 논리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라고 했어. 적어두세요. 논리의 뭘 한다? 방향성을 결정한다. 결국 너희들이 1, 2등급을 받냐 못 받냐는 빈칸 추론, 함의 추론, 어휘 등과 같은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 그런 면에서 이 접속사라는 건 상당히 유의미해. 왜냐하면 자, 접속사는 논리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했어. 그럼 얘들아,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의 방향성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치? 그러면 봐봐. 앞에 플러스가 나왔으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이렇지. 그치? 그럼 아까 쌤이 묵서지편 마이너스인 거 우리 잡았잖아. 그치? 그럼 여기 한번 봐보자. It is, 이것은 뭐래? 하지만 first image, 첫 번째 이미지래. of documents, 문서들에. 근데 발견된입니다. 요거는 발견된 거야, 문서가. inside 불국사 3층 석탑에서 1966년에 발견된 첫 번째 문서의 이미지래. 오케이? 그러면 저거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떠한 맥락이라는 거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지? 그지? 왜 플러스야? 뭔가 유의미하다라는 느낌이겠지? 첫 번째 이미지가 된다라는 거 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석가탑에서 우리 첫 번째로 발견된 문서의 이미지래.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 After long conservation process. 우리 오랜 보존 과정을 통해서, 그치? These documents, 이러한 다큐멘트들이요. 여기 발견된 다큐멘트 말하는 거겠지? Finally, 드디어 reveal,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요.
그럼 여기서 발견되어져 있는 이거 묵서지편을 말하는 거겠지. 얘네들이 보존과학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냈대. 보존과학을 통해서, 그치? 보존에 대한 과정이니까 뭐 보존과학이랑 똑같은 말이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The documents. 그 문서들은요. 자, 컴마 찍고 얘들아. 컴마 사이에 뭐가 되어 있어? 삽입되어져 있지? non as 묵서지편. 그치? 그러면 얘가 주어이시고요. s 붙여져 있고 동사 표현 복수니까 s 없지? 오케이?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잡아냅시다. 그래서 항상 이 동사에 대한 서술형 자리인지 아닌지, 서술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항상 판단할 때 너희들이 서술어 자리라면 항상 수식태를 꼭 판단해 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포함하고 있대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about 석가탑. 석가탑에 대해서. 왜 플러스인지 느껴지지? 그지? however로 여기서 전환하고 얘랑 색깔 계속 같이 가면서 같은 말 하면서 뭐가 왜 플러스인지, 자, 석가탑에 대한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게 바로 뭐고? 그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게 요거구나. 우리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지? 역사적인 지식도 알려주고 소속감도 들게 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 문화유산들이라는 게.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봅시다. People believe that. 사람들은 믿었어. 무엇이라고 믿었어? 파고다. 이 석탑을 말하는 거겠지. Had never previously. 이전에는요. Been restored or repaired. 뭐 된 적이 없다라고 믿었대? 얘네들이 복원되거나 그 다음에 수리된 적이 없다라고 믿었대. 자, never이고 얘들아 previously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들어가 있지만 had pp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과거 완료. 그럼 시제가 과거 완료고 그 다음에 be pp 이거 뭐라고 불렀지 우리? 네, 수동태지. 그래서 태는 수동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혹시라도 어법적으로 물어보면 헷갈리지 말고 잘 판단합시다. 석가탑이 뭐해졌다? 복원되어진 적이 없다더라. 그렇구나. 이 석가탑에 대한 중요 정보라고 했는데 그 중요 정보라는 게 뭐였구나? 복원된 적이 없다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 however 또 나오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뒤엔 뭐가 되겠어? 사실 수리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지? 볼까? According to 묵서지편. 묵서지편에 따르면요. 석가탑은요. was 뭐 됐대? restored. 됐구나. 그럼 너희들 여기 어휘 문제로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어떤 걸 근거로 풀 거냐는 거야. 너희들 사고를. 그치? 그럼 however가 사고의 근거가 돼서 앞문장이랑 다르게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니까 얘는 restore 된 거구나. 그래서 고려시대 때 restore 된 거네. 오케이. 자, 묵서지편에 따르면 복원된 적이 있다. 고려시대 때 복원된 적이 있대. 오케이. 자, as the example of 묵서지편 shows. 그래서 이 묵서지편의 예시가 보여주시어. 자, 또 나오네. 보존과학. 이 보존과학은요, 뭐한데? plays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in revealing historical truth.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 얘들아, 이거 별표 치시고 서술형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결국 보존과학이라는 명확한 소재 다 드러났고, 그치? 그 다음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견해까지 다 나왔어. 이제 주제문으로서 싹 다 나왔어. 비교적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 잘 체크해 둡시다. 그러면 보자. 얘들아 한번 서술형이니까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할게. 자, conservation science, 보존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걸 우리 앞으로 이렇게 외워둡시다. play role, 그치? 그러면 important니까 play important role. 그럼 여기 on, 요런 거 같은 거 다 관사 표현들 순서 빼먹지 말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그래서 중요한 나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는 걸 우리 어떻게 표현해? in 플러스 동사의 ing, 그치?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내가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in revealing,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밝히는 데 있어서, 그치? 그러면 동사 표현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그 목적어로 역사적 진실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7번 요거는 주제문이었어. 일반화된 주제문. 결국에 지금 계속 묵서지편을 이야기하면서 야 봐봐, 묵서지편이라는 거 석가탑 안에 들어있었고 사람들은 사실상 석가탑이 복원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묵서지편을 통해서 얘가 복원된 적이 고려시대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묵서지편을 통해서 뭐 했다? 정체성을 드러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9번도 우리 별표 치시고 8번, 9번 둘 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건 다 체크해 두세요. it은 여기서 conservation science야. conservation science. 자, 묵서지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묵서지편이 문화유산을 되돌리는 게 아니야. 그치? conservation science가 묵서지편을 되돌림으로 인해서 reveals hidden story가 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conservation science다 라는 거 판단하시고, 자, 이것은, 자, 체크할게 얘들아. not only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 이시기 때문에 restores, 우리 동사 표현에 es 붙여줘야 된다. es 붙여줘야 되고, 복원한다. 무엇을 복원해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대상이 나와야겠지. cultural heritage, 문화 유산을 복원하는 거야. 어떻게? 그것의 원래 형태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원래 형태로 복원을 한다. 그래서 원래 형태라는 거, 오리지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it라는 표현도 우리 빼먹지 말고 잘 체크해 주세요. 원래 형태라고 하면 너희들 그냥 오리지널로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것의 원래 형태야. 그것의 원래 형태. 그럼 여기서의 그것은 또 뭐고? cultural heritage이고. 자, 그래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but also까지 우리 체크해둬야겠지. 또한 뭐 한다는 걸 reveals, 드러냅니다. 무엇을? 그것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자, 여기도 그것에 it 있지. 문화유산. 결국에는 이 보존과학을 통해서 뭐 한다? 복원을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되는 이 숨겨진 스토리까지 드러낸다더라 라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더 볼게. 우리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어. 리스토리 왜 나오는지 알겠어? 여기서 나와 있는 it은 주어가 뭐야? 보존과학이지. 그럼 보존과학이 복원을 해야 되지, 문화유산을. 없애거나 파괴하거나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복원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reveals, 드러낸다는 것도 알아야겠지. 그치?
히든 스토리를 감추거나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요 어휘 표현들도 다 체크를 해 두십시오. 됐어? 그래서 본문 2에서는 우리 요 마지막 뒤에 본문 1, 2를 묶어서 뒤에 서술형 문제를 선생님이 내실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어법이라든지 어휘, 본문 1, 2 묶어가지고 어법이나 어휘로도 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내시는 경우에는 내용일치로도 같이 묶어서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두세요. 아마 이번 쌤이 고1, 고2 둘 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봤어. 중간고사. 너무 쉽게 내셨어. 작년 기출들에 비해서 너희들 좀 느끼지 않았어? 복합형 문제들도 많이 좀 사라졌잖아. 그치? 지문에 대한 길이도 좀 짧아졌고. 만약에 그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내실 거였다면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상당히 좀 지문을 변형함으로써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시지는 못했더라고. 그래서 좀 변별력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 저희 약 봤대요. 어? 약 보셨대요. 뭘 봐? 약 보셨대요. 아, 약 봤다고? 아, 약 받으세요. 모르겠다. 뭐 그게 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하는 변명이신 건지. 근데 아마 좀 힘드셨을 거야. 혼란스러우셨을 거야. 이번에 고1 애들은 또 5등급제로 바뀌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출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좀 안 잡히실 수. 똑같은 선생님이시니? 고2? 계속 이번 출제하신 쌤이? 아니요. 다른 쌤이셔? 아니다. 다른 쌤은 뭐? 다른 쌤 아니. 이전에 고2 출제했던 다른 쌤이야? 아, 네. 다른 쌤이야? 같은 쌤이야? 네? 같은 쌤이야? 다른 쌤이야? 고2 문제를 출제했던. 작년 고2 작년 고2 문제를. 같은 쌤 아닐까? 2학년은 바뀌었지. 잘 몰라? 지난 쌤 작년에 있어. 근데 아니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문제 내시는 방법들이 좀 많이 달라지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만약에 얘들아 뭐 변형 문제 쌤이 적어준 거에 대해서 모르겠다, 쌤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뭐 어떻게 공부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든지 질문해. 네. 쌤 찾아와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본문 1, 2 끝. 와, 힘들었다. 기주 이거 좀 눌러줄래요? 땡큐 땡큐.